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닭가슴살과 근육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몸의 구조를 만듭니다. 근육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 세포와 여러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나거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새로운 부분을 만드는 재료도 됩니다. 둘째,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려면 수많은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의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처럼 일부 호르몬도 단백질이나 작은 단백질 조각으로 만들어져 몸에 필요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백질은 몸의 여러 반응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우리 몸을 지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을 알아보고 대응하는 항체도 단백질입니다.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도 여러 단백질이 사용됩니다. 결국 단백질은 몸을 만들고 작동시키고 지키는 기본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은 달걀이나 생선, 고기와 두부는 어떻게 사람의 피부와 효소, 항체가 될까요? 음식의 단백질은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계란 단백질은 계란의 몸을 위한 단백질이고 콩 단백질은 콩이 만들어낸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이 이것을 사용하려면 먼저 작은 재료로 풀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여러 개의 구슬로 만든 목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걸이 전체가 단백질이라면 구슬 하나하나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위와 소장의 소화효소가 긴 목걸이의 연결 부분을 자릅니다. 단백질은 점점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고 결국 아미노산이나 아주 작은 형태가 되어 장을 통과해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달걀과 고기, 생선과 콩이라는 음식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고 몸은 필요한 재료를 골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듭니다. 운동한 근육을 회복할 수도 있고 오래된 피부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효소와 일부 호르몬, 항체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음식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해체한 뒤 내 몸의 설계에 맞게 다시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히 다르게 사용될까요? 고기와 생선, 달걀에서 얻는 단백질도 소화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콩과 두부, 견과류, 곡물에서 얻는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흡수된 뒤에는 아미노산의 고기에서 왔다 또는 콩에서 왔다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필요한 아미노산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다만 모든 단백질 식품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식품마다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고 소화되고 흡수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섭취하는 지방과 식이섬유, 비타민과 무기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무조건 좋다고 보기보다 자신의 소화 상태와 식사 구성에 맞게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면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과 조직을 유지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며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은 단백질이 모두 근육이나 피부로 저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에는 남은 아미노산을 많은 양으로 쌓아두는 전용 창고가 없습니다. 필요한 아미노산은 몸의 재료로 사용하지만 남은 것은 다른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미노산의 질소를 떼어내고 처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의 기준은 최대한 많이가 아니라 현재 내 몸에 필요한 만큼입니다. 필요량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는 자극받은 근육의 회복과 적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반응하는 힘이 낮아질 수 있고 전체 식사량도 줄기 쉬워 단백질의 양과 질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질병이나 수술, 부상 이후의 회복기에는 손상된 조직을 고치는 데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질환이나 특정 간질환이 있다면 단백질의 양을 개인적으로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는 단백질의 양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나이와 체중, 활동량,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 하루 식사에 나누어 먹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고 일정량을 넘은 단백질이 모두 흡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흡수되었다고 해서 전부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 종일 오래된 단백질이 분해되고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아침과 점심, 저녁에 자신에게 맞는 양을 나누어 먹으면 하루 동안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기 좋고 한 끼의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매 끼니의 양을 정확하게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과 생선, 고기와 두부, 콩과 유제품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하루의 흐름 안에서 다양하게 구성하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의 구조를 만들고 몸을 작동시키며 몸을 지키는 재료입니다. 음식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해체되고 내 몸이 필요한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사의 기준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어느 시기에 있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단백질을 하루 식사에 적당히 나누어 공급하는 것입니다.